안녕하세요. 워치 도슨트입니다. 오늘은 특집 4화 브라이틀링 타운하우스 한남 부티크의 럭셔리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브라이틀링 타운하우스 한남은 단순한 시계 매장이 아닌 럭셔리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이 공간이 가진 강점과 구조적 약점을 진단하고 외국인, AI, 신세대라는 3대 트렌드를 반영하여 여러가지 비즈니스 분석 툴을 활용한 투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특집의 목표입니다. 먼저 분석 대상의 위상을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브라이틀링은 서울 한남동에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750제곱미터, 2개 층 규모로 전세계 브라이틀링 매장 중 가장 큰 플래그십입니다. 도쿄, 뉴욕, 취리가 아닌 서울 한남에 브랜드 최대 부티크가 위치한다는 점은 본사가 한국 시장을 글로벌 전략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조지 컨 CEO는 이 공간을 한 지붕 아래의 완전한 브라이틀링 경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부티크, 카페, 키친, 뮤지엄을 통합한 브랜드 경험 공간이라는 점이 핵심 차별점입니다. 다음으로 경쟁 포지셔닝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계업계의 빅3,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바쉐론 컨스탄팅 중 AP와 VC는 청담동 명품거리에 위치합니다. 이들 부티크는 전형적인 하이엔드 럭셔리 모델을 따릅니다. 높은 진입장벽, 시계 외 부가 경험 부재, 강한 구매 압박감. 결과적으로 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됩니다. 반면 브라이틀링 한남은 정반대의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미니 뮤지엄을 결합하여 시계를 구매하지 않아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학술적 관점에서 이는 조지 컨 CEO가 강조하는 캐주얼, 포용적 럭셔리, 철학의 물리적 구현체입니다. 즉, 진입장벽은 낮추되 제품의 희소성은 유지하는 분리 전략입니다. 이 구조가 한남 부티크가 청담과 차별화되는 본질적 경쟁 우위입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 3가지 구조적 약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백화점 실적 부재 문제입니다. 브라이틀링 한남은 백화점 외부 단독 부티크입니다. 따라서 국내 고객은 백화점 실적 적립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빅3 같은 초고가 시계 고객층은 백화점 실적에 비교적 둔감하지만 브라이틀링의 주력 가격대인 1천만 원 전후 고객층은 가족 단위 백화점 소비 압박이 강합니다. 이는 국내 매니아 이탈의 핵심 리스크입니다. 둘째, 입지의 이중성입니다. 청담 명품 축에서 동떨어진 한남 입지는 럭셔리 쇼핑 동선상 자연 유입이 제한적입니다. 셋째, F&B 자체 운영의 부담입니다. 초창기 김영규 셰프가 총괄했으나 현재는 자체 고메 시스템으로 운영 중입니다. 시계 브랜드의 직영 레스토랑 운영은 글로벌 최초 사례로 노하우 축적과 운영 부담이 공존합니다. 본 발표는 이 3가지 약점을 외국인, AI, 신세대라는 3대 트렌드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분석 프레임워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럭셔리 서비스 디자인 4단계 툴킷을 적용했습니다. 페르소나로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를 정의하고 커스터머 저니 맵으로 페인 포인트를 발견하고 서비스 블루프린트로 운영을 재설계하며 마지막으로 안티 로우스와 4E 프레임워크로 럭셔리 철학 정합성을 검증합니다. 이 4단계 위에 외국인, AI, 신세대, 3대 트렌드를 가로축으로 매핑하여 매트릭스 구조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페르소나는 국내 핵심 타깃인 시계 매니아 신지호입니다. 38세, 대기업 IT 차장, 연봉 약 1억 5천에서 2억 원 수준입니다. 브라이틀링 4점과 롤렉스 1점을 보유한 정통 매니아. 국내에서는 통상 브랄당으로 불리는 커뮤니티에 속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심리 통계 항목을 보시면 그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시계가 좋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중적 인지도보다 본인의 안목과 지식으로 증명하는 소비 패턴입니다. 행동 패턴으로는 시계 전문 유튜브 콘텐츠를 정독하고
단골 SA와 정기 컨택하며 신규 컬렉션 발표 직후 부티크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4가지 명확한 페인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백화점 실적 부재이며, 두 번째는 신모델 우선권 부재, 세 번째는 매니아 커뮤니티의 결속력 약화, 네 번째는 키친 식사권 활용 동기 부족입니다. 이 페르소나는 신세대 매니아 트렌드와 직접 연결됩니다. 두 번째 페르소나는 외국인 신규 타깃인 세바준입니다. 34세, 도쿄 미나토구 거주, IT 스타트업 PM, 연봉 약 1,200만엔, 한화 약 1억 1천만원 수준입니다. 그랜드 세이코 2점과 브라이틀링 2점을 보유한 일본 시계 매니아 문화권 소비자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시계 매니아층이 두터운 시장이며 브랜드의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가 강합니다. 그의 심리 통계 핵심은 브랜드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다입니다. 한국 가격이 일본과 유사하나 텍스 프리 환급 시 5에서 10% 저렴하고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한정판이 존재한다는 점이 원정 쇼핑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행동 패턴은 연 2에서 3회, 서울 원정, 한남 럭셔리 호텔 숙박, SNS 적극 활용입니다. 페인 포인트는 5가지로 일본어 응대 부족, 한정판 정보의 한국어 한정 노출, 텍스 프리 절차 복잡성, 청담에서 한남으로의 동선 단절, 그리고 한국 한정판 사전 재고 확인 불가입니다. 이 페르소나는 외국인 트렌드와 AI 트렌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페르소나가 동일 공간에서 이해관계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한정판 분배에서는 신지호는 단골 우선권을 원하고 세바주는 원정 시 확보 보장을 원합니다. 매장 분위기에서도 신지호는 조용한 감상을 선호하나 세바주는 SNS 업로드용 활기를 원합니다. 백화점 실적 이슈는 신지호에게는 결정적 약점이지만 세바준에게는 무관합니다. 언어 환경 또한 정반대입니다. 이 충돌을 시간대, 공간, 서비스 레이어로 분리하는 것이 본 발표가 제안하는 투비 전략의 핵심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두 페르소나의 커스터머 저니 맵입니다. 인지부터 재방문까지 5단계에 걸쳐 1점에서 5점 척도로 감정을 측정했습니다. 럭셔리 서비스 디자인의 목표 기준선은 전 구간 4점 이상입니다. 신지호는 인지 단계 5점에서 출발하나 고려, 탐색 단계에서 3점으로 하락합니다. 한정판 정보 부족 때문입니다. 세바주는 인지 4점에서 시작하여 고려 단계 2점, 사후 관리 2점, 재방문 2점으로 전체적으로 낮은 감정 곡선을 그립니다. 종합하면 5개 단계 중 3단계가 럭셔리 목표 4점에 미달합니다. 특히 사후 관리와 재방문 구간이 가장 취약하며 이는 충성 고객화 실패로 이어지는 결정적 구간입니다. 위 분석에서 도출된 페인 포인트 5가지를 우선순위로 정리하면 1순위는 백화점 실적 부재, 국내 매니아의 구조적 이탈 리스크입니다. 2순위는 다국어 응대 부족, 외국인 신규 유입의 핵심 장벽입니다. 3순위는 AI 기반 큐레이션 부재, 두 페르소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4순위는 사후 연결 활용 저조, 키친 식사권 등 부가 자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5순위는 VIP와 캐주얼 고객의 동선 혼재, 매니아의 매장 만족도를 저해합니다. 이 5가지가 다음 서비스 블루프린트 단계에서 직접 해결할 대상입니다. 서비스 블루프린트의 as is 상태입니다. 5개 행과 5개 단계로 구성된 매트릭스에서 5개의 실패 포인트, 즉 갭이 식별되었습니다. 첫째, 인지 단계의 물리적 증거행에서 다국어 안내 부재. 둘째, 구매 경험 단계의 전면 직원 행에서 일본어 SA 부재. 셋째, 사후 관리 단계의 후면 직원 행에서 CRM 데이터 단절. 넷째, 재방문 단계의 지원 프로세스 행에서 매니아 락인 시스템 부재. 다섯째, 사후 관리 단계의 고객 행동 행에서
키친 식사권 미활용. 이 5개 갭을 다음 세 슬라이드의 투비 전략으로 해결합니다. 투비 첫 번째는 외국인 트렌드를 물리적 증거와 전면 직원 행위에 반영한 전략입니다. 첫째, 외국어 상주 컨시어지. 외국인 SA 풀타임 상주 및 사전 일본어 예약 재고, 확인 시스템 구축. 둘째, K 리미티드 허브 포지셔닝.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 시계 라는 메시지를 브라이틀링 공식 채널에서 강화하고 브라이틀링 월드와이드 채널의 한남 노출을 확대합니다. 셋째, 텍스 프리 패스트 트랙. 키오스크형 즉시 환급과 외국인 전용 카운터 운영. 넷째, 청담, 한남 럭셔리 셔틀. 신라호텔, 그랜드 하얏트 등 5성 호텔과 협업한 외국인 VIP 전용 무료 셔틀 운영. 다섯째, 한남 한정 콜라보 패키지. 데우스, 트라이엄프 등 콜라보 굿즈를 외국인 한정 큐레이션 박스로 제공. 이 5가지가 세바준 페르소나의 5개 페인 포인트에 직접 대응합니다. 두 번째는 AI 트렌드를 후면 직원과 지원 프로세스 행에 반영한 전략입니다. 첫째, AI CRM, 매니아 락인 엔진, 매니아 구매 이력과 취향을 학습하여 신모델 발매 시 자동 우선 알림을 제공합니다. 둘째, 미니 뮤지엄 AR 강화. 현재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AR로 진화시켜 1884년 창립부터의 헤리티지를 손목 위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셋째, AI 포토프린트 진화. 현재 운영 중인 포토프린트 서비스를 AI 합성 기술로 업그레이드. 본인 손목의 희망 모델을 가상 합성해 즉석 인화합니다. 넷째, AI 사전 핏 추천. 손목 사이즈와 취향 입력 시 적합 모델을 추천하되 최종 큐레이션은 반드시 SA가 수행. 인적 럭셔리 가치를 보존합니다. 다섯째, 페이백 멤버십. 백화점 실적 대체 솔루션. 자체 포인트를 명보 계열 및 제휴처 일부 실적으로 환산. 단 할인이 아닌 경험 리워드로 포지셔닝합니다. 이 5가지가 신지오의 백화점 실적 부재 문제를 정면 해결합니다. 세 번째는 신세대 트렌드를 고객 행동과 물리적 증거행에 반영한 전략입니다. 첫째, 매니아 전용 비공개 라운지. 평일 야간 시간대를 매니아 전용으로 개방하여 VIP와 캐주얼 카페 손님의 동선을 분리합니다. 둘째, 드롭 컬처 도입. 한정판을 스니커즈처럼 발매일 공개하고 매니아 우선 추첨 시스템으로 희소성을 강화합니다. 셋째, 시계 전문 인플루언서 협업. 도슨트형 콘텐츠를 공식 제휴 모델로 발전시키고 매니아 인플루언서 정기 라이브를 운영합니다. 넷째, 해시태그 챌린지. 인스타 챌린지와 키친 식사권 리워드를 결합하여 에어, 씨, 랜드 3존 시그니처 포토존의 SNS 확산을 유도합니다. 다섯째, 통합 동선 설계. 카페에서 부티크, 부티크에서 키친으로 이어지는 QR 기반 자연 동선을 구축하고 첫 방문자에게는 무료 헤리티지 투어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신지오와 세바준, 두 페르소나의 충돌이 시간과 공간 레이어로 분리됩니다. 추가로 짚어야 할 히든 자산이 있습니다. 한남 부티크의 상층부는 한국 공식 리테일러인 명보의 본사 자체 건물입니다. 이로 인해 3가지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자체 건물로 인한 운영비 절감, 본사 인프라 활용한 직원 복지, 그리고 브랜드 홍보관 역할까지. 이 자산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투비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재무, 인적 브랜드, 인프라로 작용합니다. 앞선 3가지 투비 전략을 하나의 통합 블루프린트로 시각화하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에스이스에서 5개의 갭으로 표시되었던 실패 포인트가 옐로우, 스카이블루, 그린셀로 전환되었습니다. 외국인 트렌드는 물리적 증거와 전면 직원 행해, AI 트렌드는 후면 직원과 지원 프로세스 행해, 신세대 트렌드는 고객 행동과 물리적 증거 행에 각각 매핑되었습니다. 이는 본 발표가 제시하는
2B 모델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 결과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안티-로스 검증입니다. 럭셔리 서비스 디자인의 마지막 단계는 자체 개선안이 럭셔리 철학에 부합하는지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7개의 투비 안 중 5개는 합격, 2개는 보완 후 합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주의 판정을 받은 2가지를 보시면 첫째, AI 사전 핏 추천은 안티-로우 2번 고객 요구에 무조건 맞추지 마라 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AI는 후보만 제시, SA가 최종 큐레이션으로 보완했습니다. 둘째, 페이백 멤버십은 안티-로우 3번 가격을 정당화하지 마라 와 충돌 우려가 있어 할인이 아닌 경험 리워드로 포지셔닝하여 우회했습니다. 합격 판정을 받은 5개, 외국어 컨시어지, 드롭컬처, 매니아 라운지, AR 미니 뮤지엄, K 리미티드 허브는 모두 럭셔리 철학과 정합합니다. 즉, 본 투비 전략은 럭셔리 서비스 디자인 원칙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정성적 검증인 4E 프레임워크와 정량적 KPI를 함께 제시합니다. 이모션, 익스클루시비티, 익스피리언스, 인게이지먼트 4축 평가에서 as is 평균 3점대에서 투비 5점으로 특히 인게이지먼트 축이 2점에서 5점으로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입니다. 정량 KPI 측면에서는 매니아 재구매율 35%에서 60%로 일본 외국인 매출 비중 8%에서 25%로 외국인 재방문율 40%포인트 증가, 기존 VIP 이탈률 60% 감소, 90일 재구매율 25%포인트 증가, 키친 식사권 활용률 30%에서 70%로 NPS 15포인트 상승, SNS UGC 월 200건에서 1,500건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측정 가능한 KPI를 통해 럭셔리 경험 개선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론입니다. 브라이틀링 타운하우스 한남은 세계 최대 플래그십이라는 외형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실적 부재, 입지의 이중성, 운영 부담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화에서는 이 약점을 외국인, AI, 신세대라는 3대 트렌드 위에서 재설계하는 투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두 페르소나의 충돌을 시간, 공간, 서비스 레이어로 분리하고 럭셔리 철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험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전시 투어를 마칩니다. 워치 도슨토와 함께 다음 시계 갤러리로 이동해 볼까요?